수업이 바뀌면 학생이 바뀌고 학생이 바뀌면 교육이 바뀝니다. 남다른 수업으로 우리 교육 현장을 혁신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의 서경석입니다. 클래스업 시즌2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그 마지막 회입니다. 25회를 이어오면서 정말 많은 교사분들의 열정과 놀라운 수업을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만났던 교사들과 수업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순서를 함께 해주실 분은 교육과 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과혁신연구소의 이혜정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제 시즌 1부터 또 시즌 2까지 이어서 여러 편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가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이렇게 어떤 연구 수업 한 차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학기를 쭉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가 않더라고요. 수많은 레퍼런스들을 사실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긴 호흡의 레퍼런스는 이런 클래스업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자료 아카이브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많은 그 동료 교사분들에게 도움과 참고 그리고 또 자극까지 되어줄 열혈 교사 한 분을 모셨거든요. 자,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 시즌2 그 마지막을 장식할 오늘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오늘 주인공 선생님이신 모양입니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너무 일찍인데요? 비춰오고 프로젝트 수업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애들이 5학년 때보다 조금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정말 쉴 새 없이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국어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고, 10시에 집에 오셨네. 아이들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아이들로부터 행복을 얻는, 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구나. 야, 이 클래스업에서 정말 바쁜 선생님들 많이 만나봤지만 오늘 이 선생님이 거의 최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자, 24시간이 모자라는 우리 허정수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초포초 교사 허정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그 시간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제가 그래서 학교 문을 열고 어머. 들어갑니다. 열쇠를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요, 요즘은 새콤이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더욱더 궁금해지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우리 허정수 선생님의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네요. 먼저 가서 보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보는 선생님은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살짝 먼저 가서 보는 선생님은 친절하시고 수업 시간에 보는 선생님은 행복하신 느낌. 응? 둘 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넣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지각을 누가 하나 이런 거 잡고 이랬는데, 얘네들은 학교를 스스로, 초등학생이 안녕하세요. 이 친구들도 수업 준비를 하나요? 저 친구들도? 자기 하루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대박.
자기 주도성을 길러주는 그런 플래너라고 할 수 있어요. 학습적인 것도 있고 자신의 일과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목표도 세우고 자기가 지키면 열매 몇 개 보상을 주겠다, 이 보상도 정하는 거죠. 선생님 닮아가는 거네. 너 왜 여기다 이거 안 했어? 어디요? 이거 왜 오늘은 안 했어? 기록을 맨날 해야지. 그러니까 이 기록을 안 저 했어, 친구는 어제랑. 선배예요? 아니요. 아니, 같이 헬퍼 활동이라고 아, 해주고 있어요. 43. 야,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동기유발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일찍 올 거 아니에요? 네. 뭐 때문에 일찍 오는 거예요? 학교에 오는 걸 일단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보다 일찍 와서 막 7시 20분에 학교 문이 안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 친구들도 이걸 등록시켜줘야 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저 같으면 열매 사고 싶어서 거짓말로 할 것 같고 사실 쉬운 목표를 정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문제 15개 풀기, 발표 3번 이상 하기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에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열매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를 스스로 세워요. 네.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면도 세우고 지켰을 때는 열매라는 보상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모아서 학교에 열매 꿈터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본인이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을 삽니다. 이런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생활 습관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건데 그냥 흔한 초등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자율성을 강조하셨고 그걸 또 잘 따라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짝 봤고요. 이제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교실입니다. 아, 여기까지 그냥 보통의 학교 모습인데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 10분 오셔가지고 공개 수업해요. 맞아요. 저희 선생님이 되게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독특하고 특별해서 머리끈 하나 더 써야 돼요. 아, 공개 수업 날이군요. 같은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다른 학교? 네, 다른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계십니다. 와. 열심히 할 자신 있나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을 선생님이 그냥 알려주는 법이 없죠. 어머. 그래서 선생님이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노래로? 노래 속에 오늘의 활동이 숨어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노래와 어울리는 그림들을 이렇게 힌트로 제시해 줄게요. 모두의 시선을 하나로 모아요. 앞에서 보면 아,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노래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제 한참 기대. 음치여가지고. 노래를 들려주고. 하나로 만들어요. 나 알겠다. 오늘의 활동. 손 살짝 들어볼까요? 노래를 듣고 추측해 보는 거군요. 역시 똑똑이들이 있어요. 우리 정원이? 친구들과 합동해서 쌓기나무를 쌓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오, 싸움 모양을 맞췄어요. 표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보고 싸움 모양을 한번 추측해 볼 건데요. 이러한 학습 목표를 위해서 먼저 첫째, 모두의 시선 함께 만드는 완성. 둘째, 친구의 시선 나의 도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 저 블럭 같은 거거든요. 먼저 모든 별 역할을 그러니까 이게 나눌 무슨 거예요. 과목이에요? 수학 과목입니다. 아, 수학에서 공간, 도형. 네, 입체 도형. 준비됐나요? 네. 잠들어 볼까요? 이게 왜 저러는 거예요? 엎드리기 전에 모든 별로 역할을 분배해요. 음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앞, 이렇게 옆, 위 했으면 다 엎드린 다음에 앞 친구가 보고 기억해서 다시 엎드리고 옆 일어나서 보고 위 일어나서 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요. 자신들이 본 것을. 그리고서 쌓기나무로 완성을 합니다. 지금부터 일어나서 문제 만듭니다. 시작! 자기가 본 것들을 얘기 나누면서 만들면 돼요. 이거 정사각형 하나 4개. 아, 자기가 본 걸 기억해서 서로 협동해서 뭔가를 맞춰내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봐, 위로. 앞에서 봤어요, 이거. 그리고 위에는 보라색.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야 저희 정답을 맞힐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 잘했잖아.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모든 별 팀보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별로 들어가서 이번엔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아, 문제를 만들어 본다. 네. 이야. 이해되나요? 자, 지금부터 팀보드 모든 별 팀보드 접속합니다. 나 두 번째. 친구가 푸는 거군요. 친구가 만든 문제를. 어우, 저 집중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찍으면 더 낫지 않아? 아, 선생님 이제 살짝 이렇게 좀 조언은 해주시고. 네. 오, 저 선생님들 적으시는 거 보세요. 저 빛날 거예요. 엄청 어렵지도 않고 엄청 쉽지도 않게 적절하게 섞어서 낸 것 같아요. 오, 이거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사실 학습의 성공 경험을 좀 높여주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고르게 하려고 했어요. 사실 목표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도 골라서 풀고 그걸 또 성공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수업 끝. 메일북 정리. 친구들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이제 그 모양을 만들면서도 이제 재밌었고 그 모양을 만들 때 재미가 있어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바로 회의를 하시네요. 네. 공개 수업이 끝나고 들으신 선생님들께 네.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한 명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아이들끼리 이제 대화를 통해가지고 모아갔단 말이에요. 소통을 의도하신 것 같은 것 같죠, 그죠? 저희 반 애들이 언어를 표현할 때 약간 좀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좀 구체적으로 엄청 표현해야 되잖아요. 1층에 뭐 무슨 색이 있었고 2층에 무슨 색이 있었고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문제 내서 보고 직접 한번 쌓아놨으면 오, 그럼 좋겠다. 직접 해보고 머릿속으로 구성된 그 공간감 능력이 실제로 손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조금 애들이 깊이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의미 있게 학습 활동을 끌어가려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을 키는 선생님에게 있구나. 네, 저 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감사해요. 아, 저 노트를 또 다 챙기셔서 네. 또 공부를 하시는군요. 수업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수업을 할까? 아니면은 내가 좀 성찰하고 배울 수 있는 수업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수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아이들이잖아 이런 생각으로 그럼 아이들이 성장할 때 나도 좀 같이 성장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 좀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수업으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이제 다음 날입니다. 그 어제 회의 때 나온 그거를 실천하시려고 바로? 네. 와. 내일 일찍 온다는 것 자체가 학교를 좋아하는 건데 그중 하나가 결국 수업이 재미있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준비를 열심히 해야죠. 못 견디겠어요. 약간 그 재미없어 하는 표정과 힘들어하는 표정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또 일찍 왔어요? 네, 친구들? 일찍 왔어요. 야. 오늘은 시선을 담아서 직접 여러분들이 쌓기나무를 쌓아볼 건데요. 선생님이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활동지를 준비했는데 사실 공개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컸는데 예.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든 것 중 하나였어요. 많은 걸 또 얻으셨으니까 네. 배우게 되고. 쌓아보길 잘했다. 얘들아, 직접 쌓아.
훨씬 저 생동감 넘치네요. 네. 실제로 쌓아 보니까. 약간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긴 한데 디지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다 해도 이렇게 3차원적인 걸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런데 직접 나타내보니까 공간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느낌도 들고, 다른 거야. 야, 잘 봤습니다. 아니, 방금 하신 수업이 그 연구 수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게 사실 상당히 부담되는 수업일 텐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수업을 공개해서 그러니까. 또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나 피드백에 상처를 받고 이러시는데 많은 그 혁신을 잘하시는 선생님이나 잘하는 학교의 특징이 그거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허정수 선생님 그거 받아들이셔가지고 다음 수업에 반영하시잖아요. 다만 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은 너무나 많은 고민과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일 중요시 여기시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배움이겠죠. 그냥 아무리 좋은 활동을 막 많이 해도 학생에게 배움이 없으면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배움들을 일어나게끔 수업 설계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화면 한번 보면서 또 네. 여러 가지 수업들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바로 다시 만난 순간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세 가지 그림을 보면 오늘 무엇을 할 것 같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뭐 할 것 같은지 알겠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또 이 퀴즈 같은 시작이네요. 아, 시작부터 아주 그냥 궁금하게. 우리 화정수랑 뭐 하기로 했죠? 맞아. 체육대회. 오, 체육대회. 뭐 하고 싶어 우리가? 배구요. 농구. 다양한 우리 종목이 반이 하고 나옵니다. 싶은 종목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의 특징, 규칙, 그리고 하고 싶은 이유, 그 종목을 했을 때 뭔가 기대되는 장점을 PPT로 나열을 할 거예요. 선생님 수업 메이커 같아요. 수업 좀 생각 많이 해요. 주말에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 지난주 월요일 날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수정하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이들이 재밌어하면 재밌고, 사실 아이들이 재미없어하면 좀 다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해도 되지만 너희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든 다 자유롭게. PPT에 넣을 자료를 찍으라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뭐 배구하는 거면 배구 규칙을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찍어서 설명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배구의 규칙이에요? 아니면 애들이 만드는 규칙이에요? 애들이 좀 더 그 초등학생들이 하기 쉬운 그런 배구형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서 정하면 되는 거군요. 네네네. 오호. 이제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랑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하니까 뭐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많은 종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대돼요. 종목을 피구장이고, 피구를 하면 이제 순발력도 기를 수 있고, 쉽고 간편하고 되게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축구 대회에서 못하는 사람. 또 축구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여러 종목 중에서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 가지 정해요. 같이 화정초 친구들하고 모여서 정합니다. 오늘 지금 나갈 거야? 네. 왜? 찍어가지고 PPT에 올리려고. 영상 혹은 사진을 찍으려고. 우리 그때 몇 분 했었지? 1학기 때? 전반 10분, 후반 10분. 그럼 10분으로 해. 왜냐면 10분 뛰었을 때도 힘들었지 않았어? 많이 늘었어? 이거 누가 모르지? 이거 치워 그냥. 이걸 모르는 애가 어딨어? 간식이 한 명인 걸 누가 몰라? 그 친구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낸 거지? 지우지 말라고 진짜. 어머. 얘들아! 네. 누가 그렇게 손들래? 우리 반에는 짜증내는 친구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 다음 일은 몰랐어요. 저렇게 조용히 말했는지. 둘이 아주 금방 친해졌어요, 다시. 여기 이제 사진 찍으러 왔군요. 길러져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활동심이 길러져요. 동영상이군요. 네. 시작. 활동심이 길러져요. 저런 거 직접 만들어 보면 참 좋죠. 편집도 직접 해요? 네. 너무 잘해. 우리 이재준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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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우 너무 잘했어. 칭찬을 저는 별로 못 받아봤었는데 허정수 선생님께서는 다 한 명 한 명씩 다 엄지척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자존감이랑 자신감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수업은 끝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오, 아무도 안 나가요, 세상에.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쉬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를 만큼 계속 수업을 했거든요. 아 맞다, 쉬는 시간 안 가졌지, 얘들아 좀 쉬어 라고 했는데 안 쉬고 이야. 계속 이야기하면서 막 만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재밌었구나 라고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푹 빠져들면 저럴 수 있죠. 화정수 친구들 안녕. 에이? 그 학교, 상대 학교 학생들이요? 네 맞습니다. 와. 체육대회 할 종목들을 PPT로 만들었고 그 PPT를 보고서 투표해주면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박수를 쳐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협동심이 질러지는 대구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저쪽에 어필을 해야 되는. 네네네. 그리고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네. 네네네. 대구의 야, 이게 재밌네. 11점을 먼저 네? 얻는 팀이 1세트를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발표네요. 발, 손, 다리 등 모든 신체 부위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심이 길러져요. 아, 그 동영상 팀이군요. 네 맞습니다. 손톱이 길면 스파이크나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때 손톱을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 좀 협동심이 깊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좀 유익했던 것 아, 같아요. 화정초 학생이군요. 네. 저희는 체육대회 종목을 축구로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배드민턴입니다. 저희는 농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종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대. 와, 느낀 점이 바로바로 그냥 또 올라오고. 네. 놀랍습니다. 예? 이게 두 학교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이 연결이 돼서 발표하고 점수 주고 결정하고 예,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보통은요 선생님들끼리 정하고 날짜 정하고 시합 시작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 끝나고 오는 그런 건데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기획을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넘긴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거를 하면서 우리 거가 뽑히게 하려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어디를 마케팅 요소로 잡아야 될까? 그런 걸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체육에서의 스포츠 그거 하나만 한 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학생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그 처음 봤던 화면이 이제 슬슬 이해가 가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7시쯤에 학교에 와서 열리지도 않는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자율적인 활동이 몸에 배에 있을 수밖에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궁금해집니다. 자신들이 직접 종목도 정해서 치르는 체육대회는 얼마나 설레고 재미있을지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체육대회 날입니다. 어우, 표정이 아주 비장해요. 선생님도 같이 푸시고. 사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체육대회가 정말 지금과 같이 체육대회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런 모습이 많이 학교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애들한테 먼저 물어봤죠. 혹시 화정초와의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어때?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화정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먼저 좋은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야, 이 음악까지 나오니까 아주 이제 사뭇 멋있어. 대결답습니다. 비장하네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 선생님도. 네. 자, 침묵도 침묵이지만 또 승부는 승부지 않습니까? 진짜, 축구 잘하는데요, 두 학교 다. 와우. 자, 슛! 아이고, 하정초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선생님 표정. 너무 진지하신데? 상처받을까봐. 아이들이. 네, 전날 잠을 못 잤대요. 왜 자꾸 우리 진영에서만 해? 저기로 나가야지. 준아 나가! 옳지!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앞으로 딱 나가야지. 축구 좀 아시는구나. 자꾸 우리 골대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드디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아이고, 그래도 뭐 잘했네요. 우리 팀 선수들한테 박수 쳐주자. 와! 너무 잘했어. 괜찮아. 그다음 계속 이겨내지. 선생님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무리 봐도 좀 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니, 축구화도 샀어요. 용돈 모아서 샀대요. 2명이나. 아이고. 이렇게 해서 축구는 하정초가 이겼고요. 배구입니다. 초등학생들 배구를 하는구나. 잘한다. 김지우 화이팅! 엄청난 선수인데. 봐봐, 너 엄청 잘하는데. 이렇게 되면 게임 스코어는 1대1이에요. 피구. 또 남녀가 다 같이 할 수 있죠, 이거? 피구. 야, 이거 마치 짠 듯이 1대1 무승부고요, 피구는.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인사. 다 끝났어요, 이제? 잘 됐네, 아주 사이좋게 1대1. 지금까지 초등학교 다녀본 것 중에 제일 재밌고 유익한 수업인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정도예요. 다른 학교와 교류하면서 좀 나 자신을 성찰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 배드민턴 소개해줬는데 화장실 친구들이 저를 기억해줘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1학년에서 5학년 때까지는 한 번도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거나 공부를 한 적이 없었는데 6학년 돼서 선생님 덕분에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얘기하게 된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그 선생님 아까 응원하시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신데 원래 이렇게 좀 승부욕이 있으신 편이세요? 네, 승부욕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찌 됐든 지면은 또 슬퍼요. 아이들한테 체육은 정말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다행히 무승부로 끝나서. 그렇죠, 전체 스코어는. 네. 그리고 뭐 졌어도 이렇게 승리팀을 축하해주고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모습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한 학교에 자기네 반밖에 없거나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만 계속 보고 그 이외의 다른 애들을 만난 적이 없이 그렇게 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역 격차에 따른 꼭 인지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역량 격차 이런 것도 또 커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있는 학교들과 열심히 교류하면서 그리고 꼭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다 요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가 돈도 별로 안 드는 일이잖아요.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장려해야 될 그런 교육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실 안에서 하면 매번 만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의미 있게 연결해보면 어떨까 해서 아까 PPT 만들기 해서 체육대회 때 만들고 거기 이제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넣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저 허정
수 선생님의 이 수업의 다양함은 어디까지인지 정말 지금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또 저희가 봐야 될 수업이 있죠. 하나 더 화면 보겠습니다. 자, 6학년 1반. 우리 반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 뭐죠? 프로젝트 수업. 그래, 우리 1학기 때부터 프로젝트 수업 정말 많이 했죠. 오늘도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프로젝트 수업이요? 제목은요. 바로 디지털 세상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입니다. 어떤 보물을 찾을 것 같아요? 알겠는 친구. 역시 또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칠판에다 붙여져 있는 아, 이 가치들을 찾을 것 같아? 또 다른 친구. 정원이. 학생들이 일단 궁금해해요. 디지털 없는 세상?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탭 전송을 통해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울은 균형이네. 네? 돋보기는 이제 자세하게 보자. 맞아요. 야, 재밌는데 이 수업. 나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걱정은 많았어요. 과연 아이들이 함축적 의미를 다 발견할 수 있을까? 되게 찾기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처받은 사람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 같은 아니면 그 밝게 말을 해주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그 세 개의 그림을 보고 애들이 그게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저 그림책의 이야기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친구가 갑자기 초대장이 날라와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지에서 막 또 이야기가 펼쳐져요. 거기서 이제 저울이라는 보물을 찾아서 탈출을 하고 돋보기 찾아서 탈출하고 세 번째에는 이제 마지막 그 등불 탈출하면서 집에 와서 이제 보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러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는 거. 이 친구들은 선생님을 찾네요. 다시 한번 잘 잘 들어봐. 이해가 안 돼서.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 그래서 핸드폰을 하루 종일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막 행복했는데 나중에 행복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저울처럼 우리 삶에도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균형 있는 삶이 좋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제 알게 됐어? 알겠어? 6학년.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지? 그치. 나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잖아. 그치? 돋보기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혜진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 번 더 보고 자세히 확인하라는 의미 같다. 인터넷 상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막 많아요. 뭔가 자세히 봐야 된다 이런 의미 같죠? 주제를 탐구하고 그림책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쉬는 시간 10분 갖고서 선생님이 두 번째 활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내를 해줄게요. 그림책을 만들어 본다고요? 네. 학생들이요? 네. 첫 번째 주제를 깊이 있게 토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인물 사건 배경, 세 번째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단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잘 해줘야 합니다. 빠짐없이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군요. 네. 야, 그 초등학생들이 책을 만든다. 진짜 그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핸드폰 속으로 들어갔다가 교훈을 얻고 나오면 재밌다, 저. 중학교 2학년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부모님이 많대. 근데 그건 아닐걸? 대부분 그거 거짓말일 수도 있어. 야, 인물 정하자. 그냥 빠지는 사람. 그럼 한 명만 만들면 구해주는 사람의 동기라. 이거 시민들? 2명 만들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폭력의 제일 큰 예는 활발하게 회의들을 하네요. 서로. 하고 보는 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이버 잘 알고 있는 걸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이 이야기에 나오고 싶은 사람 몇 명 골라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저렇게 활발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하는 수업이 재밌어요. 1학기 때는 되게 발표도 못하고
되게 조용하고 그냥 앉아만 있고 손도 안 대고 그랬는데 2학기 때는 이제 조금 더 발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아, 성장했군요. 네. 주제가 다 달라. 우리 지금 자, 각기 다른 주제로 그림책을 직접 만듭니다. 네. 어머, 저 좋아들 하는 거 봐요. 표정에서 이게 딱 읽히네요. 흥미로워하네요. 우리 학생들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녹여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을지 참 궁금한데, 자, 이번 그림책 그 주제를 디지털에 관한 걸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휴대폰 스크린 타임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8시간, 막 7시간 이런 거예요. 아마 가정에서도 엄마가 뭐 아빠가 핸드폰 그만해라 라고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들을 잔소리로 느끼거든요, 아이들은. 그럼 이거를 내가 똑같이 애들아 핸드폰은 적당히 써야 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과연 잔소리로 안 느낄까? 그럼 좀 의미 있는 좀 배움을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자 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주제를 잡는 것부터 기획을 하잖아요. 어떻게 설계를 할지,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지, 그걸 또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메타인지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얘가 스스로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3인칭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메타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요게 표지를 저희가 살짝 가져와 봤거든요. 야, 이게 지금 학생들이 만든 표지예요. 그림책에. 대박입니다. 뉴스를 믿지 마. 햇반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전제라고 합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 주제를 이미 꺼낸 거죠. 네. 뉴스를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맞아요. 와우, 이건 또 뭡니까? 제준의 가면을 쓴 하람.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애들이 자기 아이덴티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처도 많이 주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후의 내용들이 어떤지 그림책을 한번 만나보죠. 영우가 읽어줄까요? 영우 읽어줘. 발표하네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줄 모르고 구멍으로 떨어졌어. 맨홀 안에 세상은 사실 구석기 시대였어요. 구석기 시대. 세연은 맨홀에서 꺼내놨어요. 세연은 휴대전화를 하느라 그동안 보지 못한 세상을 보고 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림책 중 한 장면이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는 동안 보지 못한 세상은 어땠나요? 하면서 그 전에 막 가족들과 식사하는 모습,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모습, 와.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림책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맨홀에 빠지는 이런 거는 애들이 창작해낸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 무슨 오더를 내려서 AI가 창작한 거예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인물, 사건, 배경은 아이들이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림만 AI가 생성해주는 거지. 아, 그럼 스토리는 애들이 짜고? 네, 무조건 아이들이 다 합니다. 고기를 숨이 막히는데 저런 시간도 참 좋네요. 아, 요 하람 그 친구고.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 다른 작가님들한테 궁금했던 이야기나 소감들을 좀 남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누구야? 대림 감동이야. PD님들한테는 왜 감사해? 누구야? 힘들게 촬영 내주시고 굉장히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야, 친구들 대단하네. 제작진들에게도 고맙다고. 네, 오늘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했고 또 자기들이 사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만든 모듬도 있고 사이버 폭력하면 안 된다 만든 모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해 봅니다. 제 기분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저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저를 막 격려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하니까 진짜 되게 진짜 너무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걸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허정수 선생님은 무지개 같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오다가 햇빛이 들면 이제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저도 원래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는데 허정수 선생님 만난 이후로 자존감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동안 저희를 위해 희생해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참 학생들이 무지개 같은 선생님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보다 더한 이 참 존경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지개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아이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그 생신 때 보냈던 편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몇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루한 수업 대신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보다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선생님은 차별도 안 하시고 한 명 한 명 다 잘 챙겨주셔서 너무 좋아요. 자, 그렇게 참 우리 선생님이 아끼는 6학년 일반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곁을 곧 떠나게 됩니다. 뭐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서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졸업을 앞둔 6학년 일반 학생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 제가 근데 얘들아 안녕. 너희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어떤 담임 선생님이냐가 정말 중요하듯이 선생님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을 만나냐에 따라 학교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이번 연도는 너무 좋은 너희들을 만나서 선생님이 항상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맨날 6학년 한 번 더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너희들이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지금처럼 잘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안녕. 사랑해. 아이고 역시 또 우시나요? 아유 저도 자 이제 오늘 시즌2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그 열정, 새벽에 와서 막 밤늦게 하시는 그런 열정이 지치지 않으시도록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클래스업에 출연하셨던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열정과 어떤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진심 이런 것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께 화이팅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허정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아 네. 학생들이 바라니까요. 졸업 시즌입니다. 저희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 역시 시즌2를 졸업합니다. 그동안 출연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 시즌2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나 재능인데. 잘한다. 피디님 저를 많이 대답하고 말하고 저를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